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만에 미온적인 상승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여기에 사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상승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메탈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아니면은 IQ라든가 좀 많이 상승한 거 휴먼 이스케이프라든가 이런 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관한 구조적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코인들을 낱말 듣고 매수해가지고 또 이제 이런 코인들이 폭락을 하면 또 이제 뭐 누군가를 블레임 하겠지만 절대로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상승이 지금 있는지, 도지코인이나 리플코인이나 아니면 뭐 비트나 이더리움의 상승이 만약에 이렇다면 거기에 시장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인 가능성이 높고 18,000달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살짝 꺾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FTX 파산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좀 보실 때 너무 뭐 단계적으로 뭐 100만 원 넣고 나는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뭐 벼락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극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이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은 특히나 이제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양해야 하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뉴스 중에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어저께 일본 정부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그런 기조의 발표가 있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 그리고 엔화는 폭등을 했고 당연히 금리 인상한다고 거기에다 엔화가 폭등을 하니까 달러와 전 세계에 있는 통화 시장이 다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달러는 오히려 인덱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원화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이 거의 10년 만에 엔화를 인상을 하면 과연 그 영향이 파운드화에는 아니면 유로화에는 그리고 달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위엔화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IMF에서는 이미 본인들의 로드맵대로 이미 형성을 해놨어요. 오히려 선진국에 있는 커런시나 경제가 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해결 솔루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봐야 결정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마도 이게 뭐 2023년에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뭔데라는 아마 그런 표현을 아마 쓸 거예요. 당신이 진짜 이코노미스트인가?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이런 걸 얘기해야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사람은 그 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억셉을 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 보고 저녁 일기예보 보고 그냥 그것만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큰 판세의 그림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인지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점인데 이 보세요. 어저께 이제 바이낸스가 보이저 거래소하고 이제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었죠. 그래서 완벽하게 인수 뭐 계약한다라고 이제 계약서 사인하고 완전히 집행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또 하나 보세요. 바이낸스 미국 로비 그룹 집행위원회에 합류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거는 바이낸스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국 로비 그룹 집행위원회에 합류.
공식적으로 합류 선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이낸스가 무슨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예? 얼마 전에 뭐 준비금 증명 뭐 제대로 안 됐다, 마자로스가 뭐 빠졌다 이런 얘기, 뭐 그거를 안 하겠다, 일시 중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그 말이 대중과 대중 사이에 전파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 기조가 확장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은 동화돼서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근데 미국 로비 그룹에 어떻게 이게 들어갈까요? 바이낸스는 과연 정체가 뭘까요? 미국은 실제로 중국 주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참 그죠? 말이. 근데 여기에는 이 연합에는 비자사나 딜로이트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서클사, OK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회사가 합류가 돼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 US는 2020년부터 이 집행위원회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불거져서 안 좋은 뭐 USDT에 관한 얘기, 바이낸스에 관한 얘기 나오면 뭐 미국에서 중국 죽이기다, 뭐 중국 관련한 뭐 코인 죽이기다 이런 얘기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큰 범주에 있는 그런 걸 또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보시면은 자 달러 인덱스가 이 엄청 거시적인 1967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2022년이라고 치고 여기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이 넘어서 올라갔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는 달러가 강달러일 때 신흥국을 조졌어요. 한 번 그랬고 두 번째 그랬었고 자 달러인 강달러가 근데 점점 강달러는 약해집니다. 시기가 다 왔어요. 네. 이게 105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거의 힘이 점점 빠지는 시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가 신흥국을 죽일 수 있는 체제는 끝났다는 거죠. 이런 거요. 나이지리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인정 법안 통과했다. 달러를 준비 통화로 두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이게 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뭐 강달러가 어쩌느니 뭐 신흥국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존 뭐냐면 신흥국의 성장과 선진국의 쇠락입니다. 예. 거기에 중심을 두시는 게 낫지. 많은 미디어들, 경제학자들이 엄청 많은 얘기, 혼란스러운 얘기들을 아마 되게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한 걸음 발작을 떨어져서 좀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한번 분별을 해야 하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건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이거다. 강달러 체제하고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 준비 통화로서의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와해되고 있는 거고 어쨌건 변함없이 이거는 흘러갈 거고 이런 일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신흥국들은 결국에는 이 체인을 구성을 할 거고 SPFS, CIPS, SF, MS를 필두로 한 XRP에 관련된 이거를 채용을 할 거고 이 망은 더 공고히 될 거고 더 확장될 것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까 나이지리아 말고도 다른 국가들도 가나라든가 아니면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런 국가들도 여기 종속돼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자 그리고 테슬라 GM 미국 보조금 부활 그래서 뭐 한국이 유럽산만 제외 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숫자죠. 숫자 계산을 딱 해봤을 때 한국이 미국하고 지속적으로 붙어서 좋을 게 있냐. 결국에는 미국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은 멕시코로 갈 확률이 높죠.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미국은 이 IRA라는 이 정책을 사실은 상대 국가 회사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결국 한국 유럽산 가격 경쟁력 하락. 유럽도
단기적으로는 친미인 것 같지만 유럽도 결국에는 등을 돌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점점 이제 전 세계 정세가 미국 속으로 빠져 있는데 분명한 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2030년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경제도 쭉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 보였던 거를 다음 보여줄 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말같이도 미국이 어떻게 해? 세계 최대 군사 국가이며 세계 최대 경제 국가인데 라고 아마 저한테 이제 제가 반복해서 계속 5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죠. 예. 시간이 걸려요. 1달러에 1289원, 원화 가치 4개월 만에 최고 수준, 일본 금융 완화, 축소 영향. 그래서 원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현재. 그리고 여보 어떻게든 뭐 빨리 집 팔자. 뭐 입소문에 사람 몰린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매도 매수인 직거래 비중 서울이 30%고 전국에 20%첫 돌파. 이 얘기는 부동산 거래도 없는데 사람들이 수수료가 워낙 세니까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가 이제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달려진 시대가 점점 가고 있다. 그리고 경계가 사라진다. 막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 자체가 포지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네. 플랫폼 기업들이 부동산에 관여를 할 거고 전문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대중의식이 나는 나이가 먹고 이제 할 게 없다 이러면 아이 부동산 자격증이 하나 따야지 라는 그냥 단순 논리로 그냥 요즘에 직장 잡기 힘든데 이동 변수도 많은데 나는 그냥 공무원이나 해야지 이런 아주 이거 진짜 극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간다면 힘들게 부동산 자격증 따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부동산 업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 자신의 업종과 내 자신의 포지션에 관해서 한번 흐름하고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0달러 깨진 테슬라 계속되는 머스크 리스크.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요즘에는 트윗도 그렇고 앨런 머스크를 욕한 사람이 겁나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주식이 엄청나게 막 올라갈 때는 뭐 앨런 머스크 찬양하는 글이 엄청 많은데 코인 시장도 똑같죠. 근데 중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 까진 건 그렇고. 좀비. 근데 진짜 슬픈 건 본인이 좀비라는 거를 몰라.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이 테슬라사가 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BYD나 다른 타 업체보다 앞으로 경쟁력 면에서 까진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은 테슬라 막 이렇게 전 세계 유일한 뭐 자율주행에 관한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독보적이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막 BYD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 테슬라의 비중은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테슬라는 그거에 비중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차라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하여튼 서학개미 아마 나이 어린 분들이 아마 여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를 잘못 맞췄죠. 자동차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닌데 당장 직장인 유리지갑 깨지네. 내년부터 뭐 월급 7%가 올린다. 경기가 하강한다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 비율을 낮춰주거나 건보료, 국민연금을 낮추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올리면 올렸지. 그리고 고임금 노동자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제가 그래서 평균을 맞출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실질 임금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쨌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아이 더럽다 지금 한국에 사는 거. 근데 20년 전에 이 얘기한 사람이 아마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앞으로 5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 할걸요. 국가를 욕을 할걸요. 본인 죽을 때까지. 예. 자영업 본인 지금 업장 안 되는 사람이 국가 욕 엄청 할걸요. 이 사람 10년 전에도 욕할 거고 5년 후에도 욕을 할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누구를 블레임할 시간에 차라리. 예,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저를 욕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 이제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 지금 대통령을 블레임하건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막 이렇게 띄워주죠.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똑같아요. 내 인생 변하는 건 없어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난다? 네. 그럼 뭔가 있을까요? 더 힘들어질걸요 아마. 은행서 5억 퇴직금 받고 짐 싼 82년생 인터넷 뱅킹에 줄 섰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통 금융권 출신 인력 인기 예전만 못해 이거예요. 딱 기자라든가 은행원이라든가 하다못해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건축가도 마찬가지로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거 남 거 디자인 카피해서 하는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다 나가리입니다. 오히려 그냥 그리고 화이트 칼라도 마찬가지로 단순 사무하는 그런 분들 비중이 아마 90% 가까이 될 거예요. 나머지 10%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빼고는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 공식이 성립돼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지금 나아가는 게 아니죠. 전통 금융권 출신 인력 인기 예전만 못해. 왜냐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인공지능과 GPT-3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대체되는 시대로 가니까 어쨌건 늦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모이는 벨라루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저께는 이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뭐라더라? 망명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오늘은 또 이런 얘기 그러면 이런 뉴스 하나 보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전쟁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위치로 어떤 위치이고 만약에 이 분쟁 자체가 봉합이 됐을 때는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또 저녁 뉴스가 나오면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자기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유럽의 지도가 있으면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 있고 왜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대상이 됐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만약에 진짜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율은 장기적으로 어떤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 인플레이션을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 지역 자체를 우크라이나 지역 자체를 봉합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전쟁이란 단어가 교차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완급을 조절하는 수도꼭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